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의 기초 단위, 세포 단위는 가족 행복, 가정의 화평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은 세상의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평가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정을 꼽으라고 그러면 배우 최민수 씨와 방송인 강주은 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부부를 괴물 부부라고 제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무리 봐도 화합이 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부부는 중년 부부를 말년 부부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지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모범적이고 아름답고 고품격을 지닌 그런 부부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을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누가 말해도 그 성장기 유년 시절이 굉장히 불행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최무룡 씨와 그 부인 누구죠?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최무룡 씨가 김지미 씨하고 첩살이를 시작하면서 첩살이죠. 최민수 씨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최민수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민수 씨가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문제아 같기도 하고 연기는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또 손재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반항아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을까? 굉장히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주은 씨가 6월 20일 날 방송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민수 씨는 어렸을 때 그 불우한 시절을 책 속에 묻혀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최민수 씨가 평상시 그 명언, 주옥 같은 문장들을 줄줄이 외는 걸 보면서 저게 어디서 저렇게 쏟아져 나올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어릴 적 불우한 시절을 책과 씨름하면서 보냈었던 것이 오늘날 최민수 씨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리라 초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당시에 리라 초등학교는 정말 부잣집 아이들 아니면 다닐 수 없는 그런 초등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라 초등학교 가던 길에 헌 책방이 있는데 그 책방에 들려서 그렇게 책을 받고 책방 주인이 최민수 씨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 줬을 정도로 최민수 씨는 어렸을 적 그 불우한 시절을 책에 묻혀서 살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최민수 씨가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인 강주은 씨는 이것이 힘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 최민수 씨는 부모님이 그렇게 이혼을 하고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최민수 씨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1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인생을 수용하는 그 능력을 엄청 쌓은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 놓이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최민수 씨가 덜어는
망나니처럼 보이고 괴물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실로 많은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문제덩어리로 봤던 최민수 씨를 잘 길들여서 지금은 신선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주은 씨의 역할이었죠. 강주은 씨가 최민수 씨를 만난 것도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 아니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강주은 씨는 캐나다에서 치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 그것이 치대에 들어가는데 많이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해서 미스 캐나다에 출전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치과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미스 캐나다에 출전을 했는데 진이 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한국을 방문했고, 강주은 씨는 탑7에 들지 못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선미, 정숙현 뭐 이렇게 해서 그 주최 측, 주최 회사의 타이틀을 딴 무슨 미스 코리아 한국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떨어져서 울고 서운해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강주은 씨는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그럽니다. 웃을 수밖에 없죠. 왜? 강주은 씨는 치대를 가기 위한 수단이었지 미스 코리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져도 서운하지가 않죠. 근데 이 모습을 최민수 씨가 눈여겨본 것이죠. 뭐야? 저 사람 뭐야? 하는데 최민수 씨가, 강주은이가 최민수 씨 곁을 스쳐갈 때 수고하셨어요 했더니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때 미스 코리아 사회를 보는 것은 가장 최고의 인기 스타가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주은 씨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니까 뭐야? 이 반응 뭐야? 하는데 강주은 씨는 최민수 씨의 한국의 입지 지위를 모르니까 그냥 담담하게 인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미스 코리아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방송국 PD가 방송국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 구경을 하는 날 마침 최민수 씨가 거기서 녹화를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또한 또 최민수 씨가 부탁했을지도 모르죠. 그때 눈에 점 찍었으니까. 그런데 최민수 씨가 다가오더니 차 한잔 합시다 그러고 손잡고 MBC 그 지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답니다. 첫 만남에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녹화를 하다 말고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3시간 만에 손을 덥석 잡고 나는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이 눈을 보겠다 하는 직감이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말에 캐나다를 가겠다 그러고 강지훈 씨는 초청한 적도 없는데 가겠다 그러고 날아갔고, 그 다음 주 4주를 무려 17시간씩 비행을 해서 날아왔다 얼굴만 보고 부모님만 보고 오고 하는 것을 한 달에 4번 캐나다를 갔다 그럽니다. 이러한 정성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최민수 씨가 그때 앙드레김 패션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앙드레김 옷을 입고 거기에 나타났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어디로 숨고 싶었다 그럽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잘잘잘잘잘 얘기를 쏟아내니까, 독서의 힘으로 얘기를 쏟아내니까 강주은 씨는 설득 당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명언은 책 속에 파묻혀 살았던, 우울한 시기를 책 속에서 희망을 보았던 최민수 씨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강주은 씨는 한국의 문화도 모르지요. 말도 안 되지요. 실수의 연발이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한 10년 집에 묵혀 살다가 그때 나는 뭐지? 하고 자아를 보게 됐고, 나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도 나를 찾아야 되겠다고 해방선언을 하고 한 2년 동안 막 살았다 그럽니다. 막 산 것도 아니죠. 친구들 만나서 늦게까지 새벽 4시, 5시에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 오늘 좀 퇴근이 늦으셨군요 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더러는 일부러 담배도 피웠다 그럽니다. 담배를 피우니까 이렇게 쳐다보길래 왜 뭐가 잘못됐어? 뭐가 문제야? 하고 받아치니까 그냥 아니 왜 본인이 말썽을 그렇게 부렸기 때문에 나 이만큼 힘들었어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걸 묵묵히 지켜주고 아이들을 강주은 씨가 집을 비운 그 시기 아이들을 묵묵히 키워줬다 그럽니다. 그때 최민수 씨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신뢰가 물밀처럼 밀려오면서 오늘날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독서의 힘이 굉장히 위대하구나 또 느꼈습니다. 또 최민수 씨의 촉이 대단히 뛰어났구나. 또 최민수 씨의 그런 인간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인간미를 읽어내는 강주은 씨의 그 통찰력 또한 대단하구나. 결국 이 두 사람은 정상인들이 우리가 평가하는 정상인들이 아닌 괴물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강주은 씨는 지금 홈쇼핑에서도 매출 600억을 일으키는 엄청난 홈쇼핑계의 인싸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강지훈 씨의 그 얼굴, 귀티나는 고품격 품위 부러워요. 강준 씨의 그 얼굴, 온화한 얼굴, 품격,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는 그 얼굴에서 묻어나는 지성미 부럽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이죠.